반갑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보통 저희 때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4학년, 3년 이렇게 받았고요. 저희가 99학번이니까 2000년에 처음 받았습니다. 2000년, 2001년, 2002, 2년 월드컵 때 받았네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4강에 갔던 대한민국이 4강에 갔던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태어나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 저보다 선배님이시라 그냥 사인만 하고 오시고 현금 10원짜리까지 받으셨다는데 저희 때는 조금 발전해서 수표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아니고 수표로 주시고 그때는 이제 그냥 사무실 사인은 아니고 그 온수역 쪽에 있습니다. 온수역 쪽에 그 럭비구장이 있는데 그 럭비구장에 잔디밭은 아니고 단상에서 그때 한 몇 명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쭉 서서 이제 지금 이사장님 전때 이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그 이사장님 한 명 한 명 호명해서 불러주시고 그 봉투 받고 증서도 받았던 것 같아요. 증서도 받고 봉투도 받고 이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를 찾기가 되게 어려우셨을 텐데 어떻게 저를 또 찾으셔갖고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반도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에 있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에 저는 양자를 직접 하진 않는데 좀 약간 병합이 돼서 양자기술연구단에 있고 또한 이제 저희 키스트가 고대하고 이제 융합대학원을 2013년에 만들었는데 저는 지금 이 융대원에 같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한 거는 뒤에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만든 이제 디바이스들이고요. 잠깐 제 소개를 하면 제가 지금 고대 소속인데 제 모교가 연대라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그 신소재 재료공학부 학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이게 머티리얼 사이언스 전공이었고요 학부 때.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물리학과로 옮기셨습니다. 제가 학부 때.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물리학과로 대학원을 이렇게 쏙 지나가면서 지금도 계십니다.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임성을 교수님이시라고. 연대 물리학과 있지 않나요 여기? 입자 물리 하시는 계시죠? 저희 지도 교수님 잘. 지도 교수님 누구세요? 지도 교수님 누구세요? 아 박성찬 교수님. 네 아무튼 그렇죠. 그 입자 물리 어렵죠. 네 저는 양자역학 배우다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촉근 이론하는 교수님한테 양자역학을 배우다가 살면서 이 시험 보는데 하얀 거는 백지고 까만 건 글씨인 거를 인생에 이렇게 경험 많이 할 일 없었는데 처음 경험한 것 같습니다. 평균이 9점이었나 100점 만점에. 그래서 저는 느끼면서 이거는 그 이론 물리하는 사람들만 따라갈 수 있는 과목이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부를 그 대학원을 옮겨서 물리학과로 가서 졸업을 했고요. 제가 이 학부 때 이제 3년 동안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2003년부터 8년까지 제가 전공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한참 뜨고 있었던 방막 반도체였는데 유기 반도체와 산화물 반도체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교도 하고 했고요. 이후에 제가 여기 군대 안 가신 분들 전문연구원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연구원 1년 남아서 잠깐 제가 있는 키스트에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점거 맡기면서 연구소들은 만약에 연구단이 개편되는데 개편돼서 지금 없는 연구단에 1년 정도 포스닥을 해서 이제 군대를 해결을 하고 미국에 있는 조지아텍에 가서 한 3년 정도 포스닥을 한 다음에 2012년에 이제 키스트에 임용이 되었고 뭐 UST라는 이런 출연연들이 만든 대학원이 있어요. 대학원이 있는데 그 여기에 이제 또 소속도 되어 있고 2023년부터 이제 KU 키스에 이제 경쟁이 꽤 지원하면 경쟁이 빡센데 경쟁을 뚫고 이제 돼서 이제 3년 차 강의도 하고 학생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 UST가 되게 재밌는 대학원인데 여러분들 UST라고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University Science and Technology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키스트나 아니면 뭐 에트리 이런 그 표준원 카이스트 분들은 아시겠네. 이런 이제 그 대부분 아는 게 이제 키스트, 에트리, 키아스가 아니고 뭐지? 크리스 요 정도 말고 있는데 이런 그 출연 연구소들이 한 20 몇 개 있어요. 29개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 몰라요. 기억 못 하는데 그 출연연들이 연합을 해서 무슨 대학을 하나 만들었대요. 만들어서 이제 대학인데 대학원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뭐 등록금도 다 대주고 하는데 내국인은 별로 없고 제가 10년 넘게 있는데 전공교수위원회이기도 한데 제가 졸업한 학생은 내국인 딱 2명입니다. 근데 이 대학원이 어디에 인기가 많냐면
그 우리 외국인 분들한테 인기가 많대요. 요즘 어느 재학생 최근에 재학생 분포를 많이 봤는데 인도네시아 학생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학생이 제일 많고 제가 얼떨결에 인도네시아를 또 가서 그 막 학교 이름은 까먹었는데 반둥에 있는 학교였는데 제가 UST 소개하고 그 UST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여학생의 그 무슨 비디오도 받아서 막 보여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학생 있지 않나요? 네, 이제 인도네시아에 반둥도 가보고 월요일 날 제가 인도네시아 출국을 합니다. 인도네시아로 2주 정도 이제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저는 제가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는데 좋은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그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지금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반둥에 ITB라는 대학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대학인 걸로 알고 저도 가봤는데 요 출신에 졸업하신 분이 ITB에 지금 교수로 가 계셔서 학생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되게 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반도체를 여러분들 기술 과정 시간에 보면 뭐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자 이렇게 배우는데 이제 저희 대학원 수업할 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중학교 기술과학 시간에 배운 거고 정확하게 이제 대학원 수준에서의 전공자 수준에서의 반도체를 디파인한다라고 하면 뭐냐면 electrical signal을 모듈레이션 할 수 있는 rectification 특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lectrical bias에 따라서 커런트가 흘렀다, 그러니까 flowing 됐다가 아니면은 플로잉이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0과 1의 그 디짓 시그널을 만들고 결국 이것들을 시노미 시스템에 보내면 결국 컴퓨테이션을 하든가 메모리를 하든가 하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이 반도체의 선구자가 요 세 명이 있습니다. 슈클리와 바딘과 그 브레이튼인데 이분들이 이제 벨랩 연구소 사람들이에요. 이 벨랩에서 그 세계 이 반도체의 역사나 아니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는 뭐 때문에 되게 많이 발전하냐면 참 아이러니하게 전쟁 때문에 발전을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여러분들 컴퓨터가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막 발전하고 컴퓨테이션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결국에 암호를 풀기 위해서 하거든요. 왜냐면 손으로 수학으로 다 풀 수 없으니까 소인수분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반도체가 뜨고 이런 진공관에서 이제 이런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인티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반도체가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요 세 분이 처음에 반도체를 개발했는데 처음 반도체 개발한 거는 실리콘이 아닙니다. 원래 저메늄입니다. 저메늄으로 12월 23일 날 딱 요 처음 거를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보여주면서 왜 그럴까 봤더니 제가 이제 미국에서 보니까 12월 24일부터 놀잖아요. 헐리데이 시즌에 그래서 학교도 다 닫고 노는데 놀아야 되니까 하지 않았을까. 12월 23일 날 딱 하고 신나게 놀자. 여러분들 제가 팁을 하나 또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실은 세일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미국에서 그 땡스기빙 다음 날 그러니까 그 프라이데이 딱 0시에 막 몰리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서 와 막 줄 서서 막 마트 가면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12월 23일 날 가면 미국에서 이제 백화점에 가면 원데이 빅 세일을 합니다. 왜냐면 24일부터 놀아야 되니까 23일 날 털어야 돼 백화점을. 이제 뭣도 모르고 우리 집사람이랑 이제 할 게 없어서 12월 23일 날 그 메이시스라는 백화점에 딱 갔는데 너무너무 싼 거예요. 막 70% 할인, 80% 할인 그러면서 이게 아는 사람만 아는 거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더 좋은 게 12월 23일 원데이 세일이구나. 그럼 나중에 미국 가면 참고해 주세요. 네. 그래서 23일 날 이렇게 그 했다고 하고요. 트랜지스터 만들면 이거 제가 예전에 만들어 온 거, 우리 학생이 만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렇게 트랜지스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요 두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잘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하고 결국에 이 뭐 4차 산업혁명 뭐 하는데 뭐 이런 4차 산업혁명, First Industrial Revolution이랑 관계된 거는 실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기술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이사장님 집에 컴퓨터가 있을 거 상상을 하셨습니까? 공부하실 때 집집마다 컴퓨터가 그렇죠. 지금 빔 쓰고 여러분들 CRT 생각 나십니까? 이사장님이 이제 한참 공부하실 때는 CRT도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 지금 CRT 기억 못 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
컴퓨터 하나씩 있으시고 랩탑도 있으시고 태블릿도 있으시고 심지어 스마트폰도 다 컴퓨터잖아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근데 결국 우리가 스마트폰도 있고 랩탑도 있고 뭐 이런 인터넷도 잘 되고 하는 게 결국에 정보와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막 할 수 있었던 게 결국에 그 근본으로 가보면 이 반도체 소자들의 엄청난 발전이 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D램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인텔하고 AMD가 CPU를 막 만들고 지금은 엔비디아 젠슨 황이 한마디 하면 막 전 세계의 주가가 흔들리잖아요. 그죠? 엔비디아가 뭐 하던 회사예요? 원래 옛날 우리 여러분 남학생들 게임 좋아하실 때 그 엔비디아 GPU 사서 이걸 달아야 게임이 빨라진다. 그쵸? 3D 돌아갈 때 그런 거 하는 회사였는데 어느새 여기 GPU 팔아서 막 지금 삼성도 꾸벅 죽는 그런 회사가 됐죠. 결국 어쨌든 이런 반도체 소자 기술과 인티그레이션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뭐 이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거고 그 여러분들 뭐 요즘 알고리즘도 하고 딥러닝도 하고 AI 하는 것도 지금 퍼스널 컴퓨터가 워낙 좋아서 여러분들 굳이 클라우드 단까지 안 가도 엣지 단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챗GPT 감사합니다 쓰지 말라고 하는데 쭉 가서 데이터 센터 막 갔다 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요즘 뭐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반도체 소자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자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잘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두 개의 필러가 큰 그 어떤 산업의 기둥이 두 개잖아요. 한쪽이 자동차와 요즘 다시 뜨고 있는 조선 이런 중공업 이 한쪽이 축이고 또 하나의 축이 이제는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의 축인데 이 두 축이 결국에 이 나라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제조 기반의 이제 그 발전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중국의 역습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발전 방향을 좀 살펴보면 이게 PPT가 좀 깨지긴 했네요. 그 돌아보면 뒤로 잘 안 가네. 네, 뒤로 한 번만 더.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반도체라고 하는 거면 여러분들이 삼성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웨이퍼 딱 들고 우주복 같은 방지복 입고 이제 팹에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죠? 예, 삼성은 지금 30인치 넘었나? 하여튼 그 웨이퍼 단결정 반도체입니다. 단결정 반도체로 DRAM도 만들고 인텔의 CPU도 만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칩들은 다 이런 실리콘 반도체로 칩을 만들어서 메모리든 CPU든 뭐든 다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 이후에 뭐 반걸 연구하네 하고 막 이렇게 맨날 로드맵이 나와요. 그 로드맵이 항상 나오는데 그 로드맵 딱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반도체 뭐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계속 실리콘이 이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계속 실리콘의 길을 갈 것 같아요. 실리콘 이런 웨이퍼 단결정 기술은 갈 것 같은데 실리콘이 유일하게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웠겠지만 실리콘이 그 EK 다이어그램 보면 그 에너지 밴드 스트럭처를 물약과는 고치물레 같은 거 아니면 제로과도 배우겠지만 인더렉트 밴드 갬이잖아요. K 스페이스가 안 맞으니까 빛으로 그 레디에이티브 리컴비네이션이 안 돼서 포논이 이제 결부가 되기 때문에 빛으로 안 나오죠. 그 말은 아이고 다시 뒤로 와. 요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실리콘 레이저 들어봤습니까? 실리콘 레이저 못 들어봤죠? 이런 레이저는 다 이제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사무적 반도체, 갈륨 알세나이드와 그의 친구들로 이루어진 건데 실리콘이 유일하게 빛을 못 내기 때문에 이런 라이팅 에미팅 그런 디바이스들 같은 거 빛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런 사무적 반도체들이나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들이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들이 다이렉트 밴드 갭이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RF 서킷 같은 거는 이제 이 사무적 반도체의 웨이퍼로 가는데 좀 비싸요. 비싼데 요 단결정의 웨이퍼를 이용한 반도체는 아마 계속 꾸준히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얘를 대체하겠다 이거는 좀 어렵고요. 이건 이것대로 계속 가고 제가 이제 연구했던 거는 그 2000년대 중반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열심히 연구했던 건 뭐냐면 단결정은 여러분들 이런 사이즈로 못 만들죠. 만들려면 만들겠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이거 어떻게 팹 돌릴 거예요? 이거 못 만드는데 여러분들 지금 디스플레이 보면은 이 정도 크기 나오잖아요. 그럼 디스플레이에 픽셀을 컨트롤하려면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결정 반도체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리가 없죠.
그러면 뭘 써야 되냐면 이제 방막 반도체를 써야 됩니다. 단결적 반도체가 아니고 폴리크리스탈이나 아니면 어머퍼스 반도체를 그 세미컨덕터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틴 필름 세미컨덕터 반도체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과 함께. 그래서 뭐 어머퍼스 실리콘, LTPS, 로 템퍼러처 폴리실리콘, 그 다음에 다 빛 못 내니까 빛 내는 오르게닉 세미컨덕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삼성 휴대폰이나 아이폰 쓰시면 전부 다 OLED 그 디스플레이 패널을 쓰고 계시죠. OLED 그 제가 2003년에 딱 처음에 대학원 갔을 때 저한테 이제 SCI 논문을 안 쓰시고 졸업한 석사 선배님이 논문을 써야 된다라고 던져주시고 간 게 OLED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OLED 실험도 해보고 논문도 쓰고 LED 다시 할 줄 몰랐는데 한번 다시 했었습니다. 이 산화물 반도체는 이제 이 실리콘 방막 반도체들의 유니포미티나 이제 성능이 조금 그 컴프로마이즈 할 게 있어서 산화물 반도체를 많이 연구를 하고, 아마 LG 디스플레이에서 아이폰 몇 세대 이후에는 그 폴리실리콘과 산화물 반도체를 같이 써서 그 픽셀 드라이버를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LG에서 그 OLED TV 패널 보면 그 LTPS도 쓰지만 아마 산화물 반도체도 쓰고 있을 것 같고요. 2000년대 한 중반부터 이제 또 나노 세상이 열렸죠. 그래서 안 보이네. 그 콜로이드 퀀텀다. 삼성 QLED라고 파는 그 콜로이드 퀀텀 닷이 있고, 나노 와이어가 있고, 2D 이제 그래핀하고 그런 나노 시트들이 있는데, 제가 하다 보니 공부는 수업하고 제가 수업하는 거는 전부 다 이런 그 단결정 관련된 거에 수업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단결정 관련 대학 고체 물리와 이런 반도체 설명이 되고요. 이 이론을 차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거하고 수업은 이걸로 하고요, 연구는 이걸로 해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단결정 웨이퍼 말고 유기물, 산화물, 나노 물질을 다 해서 소자 만들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려운 연구를 했는데, 제가 대학원 때는 잠깐 이제 제 대학원을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이제 유기 반도체 연구를 했어요. 그때 이제 2000년대 중반에 OLED가 막 뜨면서 유기 반도체 세상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유기 반도체 세상이 열릴 줄 알았고, 뭐 OLED는 상용화가 됐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많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기 반도체는 뭐 이렇대요. 그러니까 싱글과 더블 본드가 있는 이런 컨주게이션 스트럭처에서 그 파이 일렉트론이 결국에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밴드 스트럭처 같은 거를 만드는 겁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뭐 호모 루모 갭을 만들고 컨덕션 매너스 밴드를 만들어서 어쨌든 반도체처럼 해석할 수 있고, 프리 일렉트론 뭐 이렇게 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열심히 디바이스를 만들었죠. 이게 2003년에 찍은 사진이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CRT도 있고요. CRT도 있는데, 요런 장비들은 반도체 하시는 분들, 디바이스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파라미터 어널라이저는 20년 전 것도 지금 잘 씁니다. 아직도 저희가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유기 반도체 올렸던 이 챔버, 예, 이 연대 옷인데, 예, 저는 지금 고대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고대 그 전체 교수회의를 가보면은 항상 연대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고대생도 그 연대생도 있으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연대한테 지면은 되게 자존심 상해 하더라고요. 또 이기면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거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재밌었는데, 그래서 제가 쓰던 장비 이렇게 칭찬해 준다고 박사모도 제가 씌워줬고요. 그다음에 뭐 논문도 발표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아, 저 때 이 지금처럼 이렇게 석박사 때 장학금 참 주셨으면 제가 더 행복하게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 여러분들 참 좋으신 거예요. 아, 전 3번밖에 못 받아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때 이게 저희 연세대 물리학과하고 도쿄대 물리학과하고 무슨 워크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요 애틀랜타였고요. 애틀랜타에 있었던 조지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조지아텍이라고 보통 하는 데고요. 여기가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제가 있었던 건물은 몰레큘러 사이언스 앤 빌딩이라고 여기 요 빌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이쁘고, 여기서 요 뒤가 이 조지아텍의 유명한 그 풋볼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요 뒤에 그 저희 건물 뒤에 풋볼 선수들이 그 운동하는 그 체육관이 그 운동장이 있었는데, 와, 이 풋볼 선수들은 몸이 그냥 슈퍼 내추럴한 것 같아요. 이 우리 그 저기 뭐냐 선수들 그 막 점프를 하는데 막 제 키만큼 점프하는 것 같아요. 막 팔이 막 달리기 막 던지면 막, 그래서 운동하는 구경, 연구 안 되면 이렇게 가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여기가 그 몰레큘러 사이언스 빌딩인데, 여기에 제가 되게 좋아하던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없어요. 시애틀 베이스라고. 그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비슷한 건데, 제가 이제
여기 가서 이제 그럼 시애틀에는 스타벅스보다 시애틀 베스트가 더 많아 그랬더니 여기 이제 일하시던 그 정원 아줌마 아니 스타벅스가 더 많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타벅스도 시애틀에서 만들어졌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아인슈타인 브로스라는 커피숍도 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커피 파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 추억 되네요. 그래서 실험도 해서 막 이렇게 막 사진도 찍고 막 재밌는 연구를 유기반도체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저희가 받았던 과제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셀러리를 받던 펀드를 했던 게 유럽에 있는 솔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솔베이 화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에는 듀퐁이 있고 유럽에는 솔베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렇게 그 플로리네티드 폴리머, 그러니까 뭐지? 불 속에 이런 플라스틱 되게 유명한 데인데 이 듀퐁하고 솔베이가 전 세계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불 속의 고분자들이 되게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뭐 산 이렇게 담아놓는 그 비커들도 다 불 속에 쓰는 건데 그런 거 파는 회사인데, 여기서 글로벌 프로그램을 뭐 엄청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하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저희 그 조자텍에서 이렇게 막 발표도 하고, 제 그 포스닥 보스인데 프렌치였는데 그 이름은 버나드 키플러라는 저희 프렌치였는데 되게 이렇게 쇼맨십이 좋은 사람이에요. 설정사진 잘 찍고, 이분은 벨gium 사람이고 이분도 프렌치인 것 같아요. 프린스턴 교수고요. 요분은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영국에서 하시던 분이고, 요분은 그 솔베라는 회사 부사장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막 사진도 찍고 글로벌 프로그램에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임피리얼 컬리지도 오고 저희도 있고 프린스턴도 있고 중국에서도 왔네요. 중국에서 와서 이거 아마 그 차이나, 유럽, 그다음에 USA 이렇게 해서 되게 큰 글로벌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되게 재밌게도 그 한국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온 건 아니고 저희 같은 이제 포스닥이나 유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했고, 제가 그때 열심히 막 발표도 하고 막 그랬는지 이 솔베이에 스카우트 될 뻔했어요. 그래서 야, 제 일 되게 재밌게 하네요. 그래서 솔베이 스카우트 될 뻔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유럽에서 살기 싫다 그래갖고, 아쉽게도 이게 솔베이 본사가 벨gium에 있는데 그 브뤼셀에 있는데, 브뤼셀이 그 EU의 그 저거거든요, 수도거든요. 그래서 뭐 유명한 것도 있었지만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저는 이제 그 키스트에 이제 2012년에 벌써 뭐 13년이 넘었네요. 13년 이제 14년 차네요. 제가 2012년 8월에 임용이 됐으니까 들어와서 저희 홈페이지고 있는데, 이제 13년 전에 이제 키스트에 임용이 돼서 왔는데 이제 뭐 나노 물질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노 물질을 해야 된다고요? 나 원래 방막반도체 하는 사람인데 나노 물질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뭐 또 시키니까 해야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제로 디멘전을 퀀텀 다 나노와이어 이제 반델바스 머티리얼 막 다 시켜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곰곰이 이제 한 10년 지나고 나서 야, 왜 이렇게 그 로 디멘전하는 반도체들을 좋아하냐라고 했더니, 저는 제가 이제 그 학부 전공이 머티리얼 사이언스고 이제 그 대학원에 이제 피직스다 보니까 대충 이제 감을 잡으니까 얘가 되게 물리적으로 재밌구나. 그리고 화학적으로도 재밌고 되게 새로운 어떤 펑셔널하게 구현하는 게 쉽고, 이게 저희가 막 예전에 대학원 때 그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 배울 때 되게 어려웠던 개념들의 실험으로 되게 구현하는 게 어려웠던 거를 이 로디멘전하는 반도체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환경에서 구현이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책에서만 봤던 뭐 드하스 뭐 수브니코프 드하스 오실레이션, 아인슈타인 보존 뭐 컨덴세이션 막 이런 막 책에서만 봤던 것들을 좀 상대적으로 쉬운 환경에서 구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밌는 펑션들이 나오는 건데, 제가 되게 주목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반도체를 전공했으니까 반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를 뭐냐, 반도체 특성에서 뭘 잘 컨트롤해야지 좋은 거냐라고 딱 한 번 물어본다면 결국에 밴드갭을 튜닝하는 겁니다. 밴드갭을 튜닝하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초록색인데 이 밴드갭을 크게 만들면 뭐가 되죠? 블루가 되죠. 그래서 노벨상도 받잖아요. 갈륨 나이트라이드로. 이거를 작게 만들면 이제 레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밴드갭을 튜닝하는 게 실은 되게 그 핵심적인 거고, 기본적인 정통 반도체에서는 막 도핑도 해야 되고 막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나노 물질들은 그 퀀텀 컴파인 이펙트 때문에, 양자역학적인 이펙트 때문에 같은 물질인데 막 바꾸면, 사이즈만 바꾸면 막 밴드갭이 튜닝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연구하는구나라고 해서 저희 연구실에 하다 보니 양자점 1D, 2D 방막까지 해서 막
하나로 쓰기도 하고 합쳐서 쓰기도 해서 온갖 디바이스를 많이 만드는데 저는 요즘에는 빛을 받는 포토 디텍터, 이미지 센서, 포토 센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 넘어가지?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제가 LED를 다시 할 줄 몰랐는데 처음에 왔는데 이제 내부 과제로 퀀텀 LED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LED 할 줄 몰랐는데 OLED 했던 기억, 10년 넘은 기억을 막 더듬어서 QLED를 이제 학생하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학생이 만들었어요. 근데 막 이제 만들어서 뭐 RGB 내고 막 플렉서블 하고 뭐 웨어러블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우레탄 기판에 막 하고 이거 만드는 학생 막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밤새고 막 이렇게 재밌게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화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전에는 RGB 퀀텀 섞어서 화이트를 만드는데 뭐 이상한 퀀텀 하나 만들어서 뭐 코어 쉐실 구조 만들어서 리콤비네이션 DKN의 사이트들을 많이 만들어서 화이트도 내고 했고요. 그러면서 보상 2017년이 마지막 논문인 것 같아요. 접었습니다. 헤게모니가 합성을 잘하는 사람이 헤게모니를 갖고 있고 너무 경쟁이 심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건 디바이스 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해서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수월한 빛을 받는 걸로 넘어갔고 산화물 반도체와 레드설파이드라는 이거는 이제 IR 쪽, 니어 IR하고 SWIR 이거 뭐 1마이크로 이상의 나잇 비전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그 저희 군인들 보면 막 투식경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밤에 본다고. 그 파장대를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1310나노부터 반응하라고 막 이미지 센서도 공동 연구 통해서 막 시연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나노와이어 그 실버 나노와이어 투명 전구 과제가 있어서 이것도 뭐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막지 했는데 뭐 태양 전지로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유기 태양 전지 제가 이제 유기 반도체 전공인데 트랜지스터 전공이었는데 포스닥 있을 때 저희 그룹이 OLED 팀, 오게닉 솔라셀 팀, 유기 반도체 팀, 업틱스 팀 이렇게 있어서 그 중국 지금 우한에 있는 교수인데 제 친구인데 메일 보내고 야 너 레시피 좀 빨리 보내라. 오게닉 솔라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시그마 알드리치 프로덕트 넘버 다 받아서 레시피 다 받아서 학생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서 솔라셀 테스트도 하고 뭐 과제도 맡고 그다음에 다 이때 투명 전극 연구만 하길래 제가 투명 전극 뭐 딸고 할 거 없냐 그래서 이 디바이스의 트랜지스터에다가 그 펑셔널 탑 게이트 일렉트로드로 집어넣으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뭐 글루코즈 뭐 이런 바이오 몰레큘들 물에 녹여서 이렇게 센싱 하는 것도 하고 특허 쓰고 논문 쓰고 과제가 없어서 끝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요즘에 이제 다 2차원 물질 연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돼서요. 그 그래핀 이후에 한때 2015년, 16년, 17년에 블랙 포스포러스라는 물질이 생겼다고 해서 막 그 당시 이제 차지 인젝션 메모리하고 그 페로일렉트릭 메모리를 만들었고 얘는 이제 저희가 백큐에서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진공 그 저기 뭐냐 그 글로우박스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손 빠른 친구가 있어서 대기 중에서 훅 만들어서 하고 더 이상 할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노와이어하고 2차원 물질 섞어서 이런 1D, 2D 디바이스도 만들고 여기 원래 이미지 뽀로로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아마 저작권 때문에 제가 뺐나 보네요. 또 사인이 이제 뽀로로 그랬더니 또 막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저작권 허락받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또 대학원에 물리를 했다 보니까 그 약간 좀 펀더멘탈한 물리 쪽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항상 반도체 소자의 실은 되게 핵심이 컨택이거든요. 컨택에서 페르미레벨 피닌 형성이 근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실리사이드라는 아주 멋진 컴파운드들이 요 계면에서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런 2차원 반도체들은 아직 이 문제가 좀 크리티컬합니다. 그래서 페르미레벨 피닝 문제 푸는 거를 이렇게 막 열심히 잘 해서 논문도 쓰고 이 친구가 아마 올해 3월에 부경대에 임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UST라는 제 2명 한국 제자인데 분유부터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차원 물질들은 뭐 반데르발스 물질들은 뭐 코코블럭처럼 쌀 수 있다 그래서 또 한 학생이 또 열심히 종류별로 다 쌓아봐서 뭐 이미지 센서도 해보고 디지털 홀로그래피도 해보고 해서 막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 JTN인데 이 친구는 제 후배였는데 제가 이제 연수생으로 이렇게 데려오고 학위 졸업시키고 그 다음에 그 포스터까지 해서 재작년에 2003년에 창원대학교에 부임을 해서 지금 창원대학교에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원 물질 헤테로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펑셔널한 이제 디바이스들을 만드는 거고요. 요거는 또 저희가 이제 빛을 받는 연구를 많이 하다 보는데 좀 더 펀더멘탈하게 그럼 도대체 포토커런트가 어디 생기냐,
어떻게 생기냐 해서 이런 장비를 이제 저희가 좀 사기도 하고 약간 요청을 해서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빛을 이렇게 2마이크로 정도로 이제 만들어 준 다음에 2차원적으로 갈바노미터를 스캐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바이스 구조에서 도대체 포토 커런트가 계면에서 생기는지 액티브 전체에서 생기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재밌게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고 넘어갔다 뒤로. 그 다음에 이제 요 장비를 가지고 또 뭐 뉴로모픽 해야 된다 그래서 디바이스로 뉴로모픽을 하는데 전자소자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실리콘 파운드리에서 뭐 칩도 만들고 하는데 요즘 이제 우리 이제 빛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빛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해서 아이고 자꾸 누르네요. 그래서 빛을 이제 보통 옵토 일렉트로닉이니까 바이오스도 걸고 인풋을 빛으로 주는 겁니다. 인풋을 빛으로 줘서 이렇게 포텐시에이션 디프레션 같은 시냅스 공정을 시키고 얘도 뭐 산화물로 같이 시냅스를 동작을 시켜서 저희가 벡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도 해서 뭐 069 이렇게 핸드리튼 디짓도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컨볼루션 오퍼레이션도 해서 이렇게 필터 프리 프로세스도 좀 해봐서 진행을 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이런 원평광을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콜레스테롤 리퀴드 크리스탈 스탠딩 필름하고 2차원 고성능의 하이브리드 PN 포토다이오드를 컴바인을 해서 이렇게 뭐 좌평광만 되던가 우평광만 되던가 해서 이런 특성들을 저희가 필터레이션처럼 해서 이미지 프리프로세싱을 해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연구도 계속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보통 이제 이런 센서 쪽에서 한번 시그널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테이션으로 넘기는 게 지금 좀 추세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뭐 자율주행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우리가 센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휴대폰에도 센서 엄청 많잖아요. 거두면 막 만보기도 되고, 그죠? 이런 센서들이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연산으로 다 넘겨버리면 레이턴시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람을 뭐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처럼 인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딱 어떤 피처들만 딱 인식하면 되는데 그런 피처들 인식하려면 한번 데이터를 되게 간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뭐 엣지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이 피처만 딱 볼 수 있게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한번 센서단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 쪽으로 프로세스 유닛으로 넘겨주면 되는데 그 센서에서 한번 시그널 프로세스를 하는 거를 요즘 인센서 컴퓨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해서 받은 이미지를 이렇게 좀 프리프로세스를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키스트고요. 저희 이제 애들이고 지금 한 명 포스터가고 용대원생들 많이 있고요. 저는 보니까 저희 졸업한 친구들이 삼성도 있고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교수가 4명 됐네요. 네. 그리고 한 명은 지금 미국의 유오브 플로리다에 포닥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연구단에서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저랑 같이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아까도 보셨지만 막 공동연구 위에 써 있잖아요. 혼자 못 하거든요. 제가 뭐 어떻게 이미지 처리도 하고 막 이미지 센서 시연도 하고 다 못하니까 잘하는 코어를 바탕으로 이 코어 테크놀로지에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기술들을 많이 인핸스먼트 시키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논문 요즘 쓸 때 보통 단독 교신이나 단독 일저자 많이 없잖아요. 콜라보레이션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연구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쭉 재밌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진로들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설명해 주셔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본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아까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기초 응용의 길이 있죠. 대학교와 연구소. 대학교들 쫙 있습니다. 랭킹 순서가 아니고 기억니은 순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좋은 대학도 가셔서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연구소죠. 키스트가 있고 에트류가 있고 핵융합 연구소라는 것도 있네요. 원자력 연구소도 있고 여기는 전공이 좀 특수해야 돼 갈 수 있겠네요. 여기 원자핵공학과는 없으시죠? 네. 그다음에 키스트도 있고 뭐 재료 연구도 있고 화학 연구도 있고 항우연도 있고 그래서 한 29개 정도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초 응용 연구를 하시려면 이제 뭐 아무래도 그런 아카데믹한 어치먼트가 좀 좋아하셔야 되겠죠.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전공 분야에 맞는 아카데믹한 뭐 논문이나 아니면 학회 발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으시면 임용되는데 좀 유리하시고
여기 양자 전공 하신 분 있으신 것 같은데 요즘 양자 이론 이런 거 좀 취업 이런 기초 잘 됩니다. 양자 이론에서 회사 가기는 없잖아요, 별로. 아니면 이제 실험 쪽 양자는 뭐 자나두나 이런데 외국 회사도 있긴 한데, 예. 그래서 분야마다 어떤 분야는 좀 취업이 그 산업적으로 잘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야는 이렇게 기초 응용 뭐 가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완전히 이제 학문 분야가 순수 학문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데를 가셔야죠. 그래서 안 그러면 이제 또 인생의 새로운 길을 펴시면 됩니다. 예전에 그 이론 물리 하시던 분이 이제 유학 그 가고 싶다고 딱 학생 오면 추천서를 써주는 대신 넌 다른 거 하나에 사인을 하고 가라라고 하더라고요. 뭘 사인하냐고 그때 물어보면 교수는 어떤 이런 아카데믹 잡을 잡지 못하면 택시 운전할 각오를 하고 가라.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이쪽 분야의 그 길이 너무 작으니까, 왜냐면 딱 전공을 하면 취업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연구 교수라든 무조건 이제 학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 후배 중에서도 석사까지 하고 저희 랩에서 석사하고 삼성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다시 보니 이론 물리 하고 있더라고. 다시 회사 삼성 그만두고 대학원으로 박사 와서 핵물리인가 다른 이론 물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연구 교수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 너 왜 멀쩡한 삼성은 그만두고 이렇게 하고 있냐? 박봉해. 그랬더니 저는 물리가 재밌어요. 그래서 그러냐? 저도 그 기초에 좀 가깝긴 한데 어쨌든 저는 약간 프랙티컬한 디바이스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또 이런 나름대로의 열정이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뭐 그 국어 시간에 뭐 지문 나오잖아요. 뭐 학문에 어쩌고저쩌고 뭐 배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학문은 순수해야 된다. 뭐 학문에 상아탑을 쌓는다. 뭐 이런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야, 너는 그 기억을 더듬어서 학문의 상아탑을 쌓고 있구나. 여하튼 이런 기초의 길은 뭐 좋을 수도 있고 뭐 분야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는 이 길로만 가야 되는 분야가 있고, 아니면은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뭐 결국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박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행복한 거고, 그래야 거기서 창의적인 생각과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꼭 그것뿐만 아니고 나는 꼭 회사를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회사라 그러면 빨리 잘린다, 아니면 뭐 출근만 있다,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만 요즘은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이런 기초 연구하는 것보다 워라밸이 좋습니다. 예, 저는 박 교수님이나 야근한다고 야근 수당 주지 않고요. 일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퇴근은 했는데 퇴근이 아니죠. 집에서도 이메일 해야죠. 휴가인데도 막 이메일은 계속 날라오죠. 일이 끝이 없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이제 11시에 노트북 켜고 이제 하고 있으면 이제 집사람이 도대체 일은 언제 끝나는 거냐고. 예. 그런데 회사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나오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접속도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워라밸이 훨씬 더 회사가 좋을 수도 있고 뭐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은 확실히 회사가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인터밴드 베스트 글로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임밸류가 브랜드 가치가 높은 회사들이 어디냐 봤더니 1등이 애플이더라고요. 애플. 작년 거예요.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그러니까 삼성 어디 있을까 했더니 삼성이 꽤 높아요. 5위예요. 그리고 뭐 도요다도 있네요. 코카콜라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네요. 야, 이건 무슨 가구 회사도 있네요. 아이케아.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회사들의 또 가실 수도 있고요. 제 후배가 애플에서 있어서 제가 작년에 세너제이에 출장 갔다가 애플도 가봤는데, 애플은 본사가 이렇게 도넛처럼 돼 있더라고. 동그랗게 똥 비어 있고. 그래서 야, 거기 한번 들어가 보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보안이 얼마나 센지 자기도 자기 섹터밖에 못 들어간대요. 그 직원들도 자기 섹터 외에 다른 데 들어갈 수가 없고, 손님들 가면은 센터가 또 따로 있다고요. 비지팅 센터 그런 데가 따로 있어서 가보면은 여러분들 애플 제품 파는 데 있잖아요. 프리즈비인가? 지금 프리즈비 없어졌나? 있잖아요. 애플 제품 파는데 홍대 같은 데 가면 크게 있잖아요. 되게 좋게 있고 거기 직원이랑 같이 가면 10%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애들 2명이 거기서 막 온갖 한국에 아직 출시 안 된 아이폰들 막 구경하고 아이파드 구경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회사들 가서도 또 어떻게 본인들의 꿈을 또 펼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회사를
갈 때는 조금 더 상업적인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순수하게 연구한다기보다 이게 과연 돈이 되느냐. 왜냐면 회사는 철저하게 프로젝트를 돌리다가 이게 돈이 안 된다 싶고 하면은 바로 접습니다. 그렇다고 잘리는 건 아니래요. 그러면 거기서 이게 순수하게 난 이걸 꼭 해야지라고 있으면 되게 어려운 건데, 또 다른 걸 찾아서 가면은 회사에서도 되게 오랜 또 잘 생활할 수 있으시니까 되게 이렇게 유동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좀 이렇게 털러런스한 마인드를 가지시는 분들, 그다음에 좀 더 프랙티컬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회사를 가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재상, 그래서 뭐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좀 두 가지를 크게 보고 있는 게, 하나는 이제 혁신적인 생각인데, 또 하나는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뭐 창의성, 혁신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에 진짜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원 생활할 때 그냥 대학원에 있으려고 그래서 그냥 시간 때우고 교수님한테 그냥 그룹 미팅에 혼나지만 말아야지, 그냥 적당히 해서 졸업만 해야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 때려 죽어도 혁신적인 생각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랩에 사는 애들 있잖아요. 랩에 사는 애들. 집에 가라고도 안 고. 제 삼성관 애는 너 이렇게 되면 몸 상한다, 집에 가라 그랬더니 자기는 라꾸라꾸를 하나 사주래 저한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집이 부천인데 멀어서 여기서 자면서 실험을 해야 되겠대. 그럼 뭐 계속 실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랩에서 뭐 잠깐 머리 안 돌아가면 막 게임도 하고, 랩에서 산책도 하고, 영어도 한 편 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빡 떠오르면 그때 꽂혔을 때 딱 실험을 하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계속, 그래서 우리 수학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 뭐 입시 같은 거 할 때도 계속 이 문제만 본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담아두고 있다가 다른 거 할 때 갑자기 딱 생각날 때 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학원도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랩을 되게 좋아하고 내가 하는 연구를 좋아하다 하고, 그리고 거기 많이 있다 보면 번뜩이는 생각이 들 때 딱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9 to 6 직장 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꼭 아침 9시에 와서 6시에 꼭 퇴근을 해야 돼.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과연 그 안에 창의적인 생각이 뻘떡뻘떡 떠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뭐 놀기도 하다가도 갑자기 저녁 7시에 생각이 나서 실험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결국엔 내가 좋아하고 시간을 들이고 항상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실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혁신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꾸준하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박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건강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40대가 중반에 꺾이고 제 마음은 아직 청소년인데, 저희 딸이랑 친구인데, 항상 이렇게 저는 제 딸이 이제 고1과 중2인데 얘네들의 마인드와 함께 이렇게 가고 싶은데 아빠는 이제 노땅이라고. 그래도 이제 이 마음은 청소년인데 이게 그럴 몸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요즘 이제 매일 3km에서 5km를 뜁니다. 집에 앞에 있는 뭐 이런 데 뛰거나, 아니면은 이 저희 안에 그 피트니스가 있어 트레드밀을 뛰거나 해서 막 근력 운동도 하고 뛰는데, 이 체력이 돼야 연구도 할 수 있고 체력이 돼야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 학생들도 얘기하지만 제 학생들이 생활 습관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학회를 지난주에 갔는데 이놈들은 막 유튜브를 보다가 자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가서 꺼주고 딱 뺏어주고 자야 된단다. 저희 이러면 여학생이 한 명도 없어서 그 남학생들 다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빨리 자라. 또 같이 묵어서, 전에를 제가 꼭 같이 묵자라고 안 했더니 자기네들은 어디 콘도 좋은데 하고 저만 호텔에 따로 따로 짱 박아 놓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예약하지 마라. 난 너희들과 묵겠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구나, 대학원생들이랑.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은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생활 습관을 해야 되는데, 저는 훈련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운동도 좀 가라. 그다음에 뭣도 좀 해라. 건강 되게 지켜야 됩니다. 건강하고 그래야 또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좋아하고, 또 뭐가 나와야 계속 모티베이션이 생기잖아요. 결과가 계속 안 나오는데 어떻게 모티베이션이 생겨? 논문에도 하나 나와야 또 다음 거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한번 이 선순환의 구조로 만들기가 어려운데, 한번 선순환의 구조가 딱 되면 돼요. 그럼 랩에서도 참 재밌게 잘하는 애가 잘하잖아. 그죠? 잘하는 애는 계속 잘해. 논문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와. 그렇잖아요. 왜냐면 한 번 뚫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뚫는 버틀내기 어려운데, 뚫을 때 한번 뚫으셔야 됩니다.
뚫어야 되고 꼭 그런 위기가 와요. 저도 대학원 때 보니까 한 통합 5학기 때인가 하는 실험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해서 실험을 하는데 이게 또 장비를 써야 되는데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후배 그 친구들하고 할때 내가 일주일만 이 장비를 좀 독점해서 쓰겠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돌리려고 아침 6시에 와서 밤 12시에 퇴근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챔버를 돌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 모자 씌워줬던 그 챔버를 진공도 빼야 되고 하니까 맥시멈 4번 돌릴 수 있는데 이 4번을 돌리려면 아침 6시에 나오고 밤 12시에 가야 되더라고요. 특정하면 또 집에 한 2시까지 또 그 오리진전을 풀러 타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돌려보니까 딱 뭔가 돌파가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논문이 나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열정도 있으셔야 되고 꼭 돌파를 한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돌파가 되고 또 돌파가 되고 제가 미국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이게 실험하는데 돌파가 필요해서 막 외국에도 주말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해야 되니까 주말에 나왔어요. 근데 집에는 아내가 있고 막 임신도 했는데 우리 첫째도 막 임신했는데 야 실험을 해도 그룹 미팅 때 보스한테 안 혼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과가 있어야지 박사하고 이렇게 페이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우리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신한 아내 저 소파에 잘 드리고 저는 막 몇 시간 동안 측정하고 실험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좋아해야 결국엔 돌파하고 뚫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서 한번 돌파하고 뚫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제가 하기 실습지 까먹었다. 불력 요코. 네. 공부에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 때에 배우고 학습하는 거 또 이렇게 해나가는 거 되게 즐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 얻었으면 좋겠고 제가 뭐 장학금 받은 지 20년도 넘었고 기억에 사라져 갈 때쯤 어떻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기회고 돈도 많이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 혜택 좋은 거거든요. 잘 누리시고 그다음에 또 열심히 연구하셔서 좋은 성과들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